여러분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장기 투자 채널 장기투입니다. 얼마 전 구글의 실적 발표가 있은 후 구글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물론 실적 발표가 아니더라도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했는데요. 이 RSI 지수를 보더라도 최근에 얼마나 구글 주식이 인기가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RSI 지수는 렐러티브 스트렝스 인덱스의 약자로 보통 14일간의 주가의 변동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을 하는데요. 14일 동안 주가의 변화량이 총 100이라고 했을 때 구글은 63만큼 주식이 올랐고 37만큼 주식이 내려갔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최근에 구글의 주식이 많이 올랐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사람들이 구글 주식을 가지고 있는 평균 가격인 매물대의 가격은 1890달러입니다. 현재의 가격인 2300달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차트로 보든 RSI 지수로 보든 매물대의 가격으로 보든 구글 주식은 지금 굉장히 비싼데요. 이렇게 비싼 가격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구글의 실적이 잘 나왔는지, 이렇게 비싸도 되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구글이 최근에 발표한 분기 보고서를 통해서 실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분기에 대비해서 2021년에 매출이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2020년에는 411억 달러, 2021년 1분기에는 55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4% 매출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넷 인컴을 보면은 순수익이죠. 순수익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62%라는 말도 안 되는 성장률을 보였는데요. 이 성장률 때문에 최근에 구글 주식이 가파르게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매출에서 코스트 오브 레비뉴, 매출 원가를 제외하고 나오는 게 그로스 프로핏인데, 이 그로스 프로핏 마진이 무려 그로스 프로핏 마진이 무려 56%에 이릅니다. 굉장히 높은 마진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 마진율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넷 인컴 마진도 무려 매출 대비 32%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이 또한 얼마나 높은 수치인지 조금 이따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섹터 메디안 값이 그로스 프로핏 마진, 매출 총 이익률이 섹터 평균은 50%인데 구글은 54%이죠. 물론 이거는 TTM이라서 트레일링 12months, 지난 12개월간의 것이라서 방금 계산했던 56% 그로스 프로핏 마진과 조금 다른데요. 어찌됐건 지난 1년에 비해서 최근 분기에 그로스 프로핏 마진이 더 올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섹터 평균 값이 50%인데 구글은 무려 6% 더 높은 56%입니다. 또한 넷 인컴 마진을 보면 또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요. 섹터 평균은 3.5%예요. 그런데 구글은 26%라는 놀라운 수치를 보여주고 있죠. 구글의 섹터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인데요. 보시면 페이스북, 텐센트, 월트 디즈니, 버라이즌, AT&T, 넷플릭스와 같은 기업이 포진해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퀀트 레이팅은 시킹 알파라는 사이트에서 기업의 밸류, 주가의 밸류, 그로스, 성장성, 프로피터빌리티, 수익성, 모멘텀, 얼마나 힘이 있는지, 상승에 대한 힘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모멘텀 지수와 리비전, 애널리스트들이 구글 실적 예상치를 얼마나 많이 상승시켜 왔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런 지표를 통틀어서 시킹 알파라는 사이트에서 점수를 매기는 퀀트 레이팅이라고 점수를 매기는데요. 구글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에서 1위를 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굉장히 구글은 좋은 수치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구글 실적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출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의 매출은 크게 구글 광고와 기타 매출과 구글 클라우드로 나눌 수 있는데요. 광고는 또 다시 구글 서치, 유튜브 애즈, 구글 네트워크 같이 세 단계로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구글 서치 앤 아더는 검색 광고를 말하고요. 구글 유튜브 애즈는 유튜브 광고라고 할 수 있고, 구글 네트워크는 블로그 같은 데 보면 많이 광고들이 붙어 있죠. 그런 것들을 애드센스 광고라고 그러는데, 애드센스 광고와 애플리케이션에 붙는 애드몹 광고, 그 다음에 이런 기타 구글 애드 매니저라는 광고를 구글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어찌됐건 간에 이 광고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매출 대비 80%에 이릅니다. 구글은. 그리고 또 한 가지 봐야 할 게 클라우드인데요. 클라우드는 지금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구글 클라우드의 성장률이 전년 대비 45%로서 놀라운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구글 기타는 플레이스토어에서 앱 판매 수수료와 유튜브 프리미엄 같은 곳에서 낸 수익을 말합니다. 구글 수익으로 보면은 구글 클라우드에서는 아직까지는 수익을 내고 있지는 못합니다. 구글의 대부분의 수익은 구글 서비스 광고죠. 대부분 광고죠. 구글 서비스 전부 광고에서 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을 한마디로 구글이라는 기업을 정의하면은 광고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글이 AI로도 유명하고 웨이모를 인수한 뒤로 자율주행에서도 굉장히 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을 내고 있지는 못하다. 수익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구글은 아직까지는 광고 기업입니다. 구글 매출이 발생하는 곳은 미국이 45%, 중동과 아프리카가 31%, 아시아 태평양이 19%, 기타 캐나다와 라틴 아메리카가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구글의 매출을 살펴보시면요, 꾸준한 성장이 일어났음을 아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이익 또한 꾸준히 성장해 왔음을 알 수 있는데요. 전년 대비 성장률로 살펴보면 2011년에 29%, 2012년에 21%, 2013년에 20%, 2014년 18%, 13, 20, 22, 23, 18, 12%로 지금 9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이 19%에 이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연평균 성장률은 보통 컴파운드 애뉴얼 그로스 레이트 CAGR이라고 많이들 표현을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퍼레이팅 인컴, 영업이익의 연평균 성장률도 10에서 20%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밸류에이션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PER은 구글 같은 경우는 지금 30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섹터 메디안이 20인 거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이 고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참고로 PER은 시가총액을 기업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단기 순수익, 순이익으로 나눈 값을 말하는데, 다른 말로는 주가 나누기 EPS라고 바꿔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EPS는 순수익을 발행 주식 수로 나눠준 값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 주당 얼마의 수익을 벌어들였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그렇기 때문에 PER은 현재 주가가 한 주당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해서 몇 배의 프리미엄에 거래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섹터 메디안이 20인데 구글이 30이라는 말은 다른 기업들보다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좋게 말하면 프리미엄을 주고서라도 구글 주식을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가 좋은지는 투자자 개인들이 판단을 해야겠죠. 포워드 P 레시오는 26 정도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순수익이 향후 12개월간 성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논갭이 있고 그냥 갭 PER이 있습니다. 이거 차이점은 논갭은 비공식적인 지표이고요. 갭은 세금을 내기 위해서 회계상으로 공식적 회계 지표를 말합니다. 보통 논갭에서는 감가상각이 빠지고 그 다음에 뭐 주식보상 같은 거를 빼고 비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공식적인 지표보다 더 좋게 나옵니다. 저는 그런데 논갭 지표도 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일회성 비용을 제거하고 본다면 기업이 얼마나 영업활동에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지를 파악하기에 더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PEG라는 지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PEG는 현재 PER에서 5년 정도의 연평균 성장률을 나눠준 값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PER이 30인데 5년 평균 성장률이 연평균 30 정도 되겠다. 그러면 PER이 1이 나오죠. 이 1이라는 수치는 굉장히 좋은 수치예요. 보통 1.5 이하이면 굉장히 좋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구글의 PEGR이 0.6인 것으로 보아 굉장히 앞으로 성장률이 좋다고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PSR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SR은 Price to Sales Ratio라고 하는데, 시가총액에서 1년간의 매출을 나눈 값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주식이 매출에 비해서 몇 배의 멀티플로 거래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글의 PSR은 7.97로 거의 8 정도 되죠. 섹터 메디안인 2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PER과 마찬가지로 그만큼의 구글의 주식에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좋은 말로 하면 프리미엄이고 나쁜 말로 하면 너무 비싸다,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역시 판단은 개인이 하는 것입니다. 포워드 PSR도 향후 12개월간의 예상 PSR은 6.79로 조금 떨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이 말은 매출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PBR은 Price to Book Ratio로 지금 지금의 총 시가총액을 기업의
기업이 가지고 있는 총 자본으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뭐 기업 청산 가치라고 하는데 기업을 정리를 했을 때 주주들에게 얼마만큼의 돈을 돌려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건데 6.75이기 때문에 그렇게 굉장히 좋은 수치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PBR이 2인 경우에는 기업을 청산했을 때 주주들에게 현재의 주식의 가치만큼 그대로 돌려줄 수 있다는 말인데 6배는 돌려주지 못한다는 말이죠. 섹터 메디안이 2.69보다 그렇게 좋은 수치는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발란시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란시트는 우리나라 말로 재무상태표 또는 예전 말로 대차대조표라고도 하는데요. 발란시트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의 자료만 보면 됩니다. 여기서 알을 거는 저는 발란시트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유동 비율과 부채 비율입니다. 유동 비율 같은 경우는 커런트 에셋에서 커런트 라이어빌리티를 나눠준 값을 말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커런트 에셋은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말합니다. 1년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266억 달러입니다. 여기에 커런트 라이어빌리티를 나눠주면은 310%라는 비율이 나오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1년 안에 갚아야 할 부채보다 3.1배 많다는 뜻이죠. 그래서 굉장히 건전한 비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채 비율은 토탈 라이어빌리티 970만 달러에서 토탈 에쿼티를 나눠주면 되는데요. 230만 달러이죠. 이걸 계산해주면은 부채 비율은 42%가 나오게 됩니다. 이 유동 비율 310%와 부채 비율 42%는 아주 건전한 수치인데요. 보통 유동 비율은 200%가 넘으면은 굉장히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200%가 황금 비율이라고 하는데 이 200%보다 훨씬 더 높죠. 310%이니까. 그 다음에 부채 비율도 뭐 200% 정도면 뭐 괜찮고 뭐 100% 정도면은 뭐 건전하다라고 말하는데 그보다 훨씬 낮은 42%이기 때문에 굉장히 건전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구글이 앞으로 벌어들일 예상 수익을 통해서 목표 주가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계산하기 전에 아까 PER이 주가 나누기 EPS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주가는 PER 곱하기 EPS가 되게 됩니다. 이 EPS가 만약에 우리가 예상 EPS를 알고 그 다음에 PER 몇 배의 프리미엄을 줄지를 우리가 이것도 역시 예상을 해본다면은 목표 주가를 계산을 할 수 있을 겁니다. EPS는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요. 2021년에는 87.68, 2022년에는 91.52, 2023년에는 108.32 쭉 나와 있습니다. EPS 에스티메이트 나와 있죠. 이건 그러면 누가 도대체 낸 것이냐? 30명의 애널리스트들이 월스트리트에 전문가들이 30명의 전문가들이 낸 값의 평균값이 87.68달러이라는 뜻이고요. 쭉 나와 있죠. 2022년도 나와 있고 2023년도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값들은 기업들이 발표하는 가이던스에 기업들이 발표하는 예상 가이던스, 예상 실적이죠. 기업들이 발표하는 예상 실적인 기업 가이던스에 의존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꼭 100% 맞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100% 맞는 게 아니라 100% 틀리죠. 거의 맞질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의 기준으로서 투자를 하는 기준으로서는 삼을만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알아볼 필요는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지표가 없다면은 우리는 그냥 감으로밖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겠죠. 감으로 하는 투자보다는 설령 틀릴지라도 어떤 기준을 세워서 투자를 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 EPS는 지금 우리가 월스트리트의 애널리스트들이 예상을 해 놓았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PER 향후 구글에 몇 배의 멀티플을 줄지만 우리가 예상을 해본다면 목표 주가를 계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에 구글에 몇 배의 멀티플을 줬는지 기록을 찾아보면 나와 있는데요. 2018년도부터 2021년까지 쭉 그동안의 데이터입니다. 그동안의 데이터가 20에서 40 사이를 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미래의 PER을 몇 배를 줄지를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저 20에서 최고 47까지 분포해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2021년은 87달러죠. 87 곱하기 최저 PER이었던 20을 준다고 하면 몇이죠? 28에 16, 27에 14, 1740달러가 되겠죠? 만약에 20이 아니라 40을 준다면은 3480달러가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목표 주가를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PER은 제 생각에는 20에서 40 사이가 될 것 같고, 이 EPS는 애널리스트들이 구해놓은 이 값을 계산해서 목표 주가를 계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2027년에 이 목표 주가는 한 명의 애널리스트가 분석을 했죠. 거의 소설에 가까운데요. 그래도 재미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7년 EPS가 230달러인데 만약에 우리가 희망회로를 돌려서 40을 준다고 해봅시다. 230 곱하기 40은 002 9,200달러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구글의 주식이 얼마였죠? 지금 구글의 주식이 2,351달러입니다. 그런데 2027년에 9,200달러가 된다면은 여러분은 구글 주식을 사실 건가요? 저라면 사겠네요. 물론 그때 EPS가 230달러가 된다는 보장도 없고 PER을 그때도 40배를 준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까 설명드렸듯이 단순히 구글 주식이 오를 거야 라는 감보다는 이러한 기준을 세워서 투자를 하는 것을 추천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목표 주가를 계산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40이 아니라 20을 주더라도 4,600달러라는 목표 주가가 계산되게 됩니다. 6년에 2배의 수익률이면은 여러분은 만족하시나요? 저는 충분히 만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구글 주식을 지금이 고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평가가 아닌 인기가 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싶네요. 이상 구글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